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스포츠의 봉아씨입니다. 2월의 첫 번째 주말 슈퍼 선데이 제52회 슈퍼볼이 열렸습니다. 한인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 US 뱅크 스타디움에서 디펜딩 챔피언인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보스턴 연고지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이글스 역시 또 다른 동부 지역 팀이 중부 지방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사상 두 번째로 맞붙었습니다. 프로풋볼 NFL 내셔널 풋볼 리그의 단판 왕중왕전인 슈퍼볼은 비단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즐기는 축제 한마당으로 비록 그 풋볼 경기 규칙을 잘 모르더라도 그 경기 자체, 그 다음에 경기 중간에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펼치는 하프타임 쇼, 그 다음에 그 현대자동차, 기아차를 포함한 각종 대기업들의 홍보, 광고, TV 커머셜 30초짜리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이벤트가 어우러져 가지고 그 미국 안에서만 1억 명 이상이 시청을 하고 지구촌에서 10억 이상이 보는 그런 그 지구촌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물론 월드컵 축구 또는 올림픽 이벤트 이런 것들도 인기가 있지만 미국만의 카우보이 문화인 슈퍼볼이 어느 때부턴가 이제 전 세계적인 또 다른 이벤트로 그 많은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 보통 최종 집계가 나와야 되겠지만은 미국 내에서 시청률이 한 45%에서 49%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는 그 미국 내 최대의 단일 이벤트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1월 1일 날 끝난 LA 다저스가 준우승에 그친 월드 시리즈 야구 경기 있었죠. 최종 7차전도 그 10%에서 20% 사이 그 슈퍼볼의 절반도 되지 않는 시청률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슈퍼볼 역시 또 다른 수많은 화제를 일으켰죠. 예를 들어서 그 뉴 잉글랜드 쿼터백 톰 브레이디 만 40세로 최고령 쿼터백인데 2연패 및 통산 6번째 우승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아쉽게 펌블을 저지르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던진 패스 역시 차단이 되면서 아깝게 8점 차로 필라델피아한테 분패하면서 그 자신의 6번째 슈퍼볼 우승이 좌절이 됐습니다. 톰 브레이디는 미시간 대학 출신으로 고향은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부인은 브라질의 슈퍼모델 지젤 번천이죠. 그 어저께 지젤 번천도 남편을 열렬히 프레스 박스, VIP 박스에서 응원했는데 아쉬운 결과를 맺었지만 톰 브레이디는 내년에도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만 41세에 통산 6번째 우승을 노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톰 브레이디가 그 자신의 8번째 슈퍼볼에서 패배하면서 5승 3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뉴 잉글랜드 구단 입장에서는 역대 구단 1위 기록인 10번째 슈퍼볼 진출에서 패하면서 5승 5패 승률이 반타작에 그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보스턴이 연고지인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내년에도 라스베가스 도박사들에 의해서 2018년 시즌에도 그 32개 팀 중에 가장 슈퍼볼 우승 확률이 높은 팀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미리 판단하는 것이지만 9월 출범하는 2018년 시즌에서도 뉴 잉글랜드가 3년 연속 슈퍼볼에 진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톰 브레이디와 뉴 잉글랜드의 아성을 무너뜨린 필라델피아 이글스 독수리 군단 주전 쿼터백인 카슨 웬즈가 시즌 막판에 다리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후보 쿼터백인 장신의 닉 폴즈가 대타로 투입이 됐는데 플레이오프에서 연전연승하고 마침내 슈퍼볼 결승전에서도 거함 뉴 잉글랜드를 41대 33으로 물리치면서 주전 쿼터백이 아닌 백업 쿼터백이 우승하는 신화를 신데렐라 스토리를 썼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주전 경쟁에서 카슨 웬즈한테 밀려가지고 은퇴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닉 폴즈 키가 2m가 넘고 서부 팩12 컨퍼런스의 애리조나 스테이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아주 판단력이 뛰어났는데 인간지사 새옹지마라고 카슨 웬즈가 불의의 부상을 당하면서 갑자기 투입됐는데 자기의 유일하게 돌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때 자신을 쫓아내기도 했던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에서 톰 브레이디를 꺾고 MVP, 슈퍼볼 MVP까지 차지하면서 아주 큰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닉 폴즈가 다음 시즌에도 필라델피아 2연패를 이끌 수 있을지 봄철 스프링 캠프에서 카슨 웬즈를 누를 수 있을지 벌써부터 주목이 됩니다.
필라델피아는 그 전에 슈퍼볼에 2번 나가서 2번 다 졌습니다. 처음에는 오클랜드 레이더즈한테 패배했고 두 번째 슈퍼볼 패배는 공교롭게도 13년 전 바로 톰 브레이디와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한테 3점 차이로 패한 것인데 이번에 13년 만에 결승전에서 통쾌하게 설욕하면서 3번 도전 만에 구단 통산 첫 슈퍼볼 우승의 영예를 신화를 썼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우승에 따라서 그 NFC National Football Conference의 동부조 4개 팀, 동부조 4개 팀은 모두 슈퍼볼에서 우승하는 전대미문의 최고 명문 컨퍼런스 및 가장 뛰어난 디비전이다. 이런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첫 우승을 이루고 같은 조에 소속된 뉴욕 자이언츠가 4번 우승했고 역시 같은 조 소속인 명문 댈러스 카우보이즈는 5번 슈퍼볼을 제패했고 마지막 4번째 팀인 워싱턴 레드스킨즈 역시 3번이나 슈퍼볼에서 우승하면서 이 디비전에 속한 4개 팀이 전부 다 슈퍼볼을 10번 이상 우승하는 아주 NFL의 최고 명문 컨퍼런스, 최고 명문 디비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즌에서 이 디비전이 과연 어떤 팀이 슈퍼볼 진출팀을 배출할지 그것도 벌써부터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슈퍼볼 커머셜 400만 불이 넘는 광고비 현대차, 기아차도 광고를 했죠. 근데 현대차는 차가 얼마다 어떤 신모델을 내놨다. 그런 홍보 콘셉트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현대차를 사시면은 사회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네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갑니다. 휴메니티를 강조했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현대차를 산 사람들이 감격에 겨워가지고 아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홍보 효과를 노렸는데 이것이 2018년 연초부터 어떤 판매 추세로 연결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슈퍼볼이 2월의 첫 일요일 날 끝났습니다. 이제 저희 한국 사람들의 관심은 오는 금요일 9일 평창에서 개막하는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쏠려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슈퍼볼을 중계했던 NBC 채널 4번은 슈퍼볼에 이어서 평창 겨울올림픽도 2주일 동안 현지에서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NBC가 슈퍼볼 중계 중간중간에도 평창에서 만나자는 커머셜을 자주 넣었죠. 오랫동안 기다렸던 한국에서의 첫 번째 겨울올림픽이 이제 오는 9일 금요일 LA 시간으로 새벽 3시에 개막식을 갖고 2주일간의 열전이 돌입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겨울올림픽은 오로지 일본 한 나라만 2차례를 연 바 있습니다. 삿포로하고 나가노였죠. 아시아 국가로는 2번째, 통산 횟수로는 아시아에서 3번째 겨울올림픽이 바로 이번 주말 평창에서 막을 올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 취재진과 관광객과 선수단, 그 다음에 북한 선수들도 남한에 와가지고 동시 입장하고 같이 훈련하고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같은 팀을 이루고 91년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이어가지고 27년 만에 남북이 또다시 한 팀을 이뤘고 올림픽 사상 남북 단일팀이 구성된 건 이번이 전무후무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동팀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전 세계적인 시선의 집중은 남북 단일팀,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평화, 앞으로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도 어떻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분야가 진전을 이루고 북한 핵 문제가 얼마나 해결이 될지 그것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팀의 성적 자체는 톱10에 입상하는 거겠죠. 그 목적 달성에는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외 전 세계에서 온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올림픽 때 바가지 상온이라든가 불친절 이런 소리를 듣지 말아야겠고 또 남북 간의 하모니, 그 다음에 공동선을 추구하고 또 한국 사람들의 화한대에 감사한다는 그런 역대 최고의 동계올림픽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네, 2월 첫 주 미국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 그 다음에 전 세계 지구촌 최고의 겨울제전인 평창 겨울올림픽 동시에 시작되고 끝나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2월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 금요일 16일은 또 우리의 구정 설날이죠. 독자, 시청자 여러분도 아주 춥지만 따뜻한 2월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